자, 안녕하세요. 수급 중심 추세 추종 전략으로 수익 관리를 해드리는 전문가,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여승재 전문가의 골든타임,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을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5월 5주라고 해야 될지, 6월 첫 주라고 해야 될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코스피 지수 차트에는 5월 5주로 표시가 됩니다. 오늘 5월 마지막 거래일이고, 내일부터는 또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 증시가 열리게 되는데요. 자, 지금 현재 증시는 이제 상승과 하락의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하지만 경제 정상화 기대감에 의해서 여행 관련주, 또 카지노, 항공 이런 관련주들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그동안 소외를 많이 받았었던 통신 장비주 강세에 이 손실 중이시던 투자자 분들께는 반갑기도 하고, 또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되실 것 같은 5월 마지막 거래일 월요일 증시입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주요 이슈 및 전망 잘 들어보시면은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또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뿐만 아니고 매일 장전에 전해드리는 주요 소식들 잘 이제 보시는 우리 카톡방 무료방 카톡 회원님들은 증시 대응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을 먼저 누르시고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근원 PCE 지수, 지난주에 이제 전해드렸었던 내용인데요. 증시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주 초 중반 좀 경계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린 바 있었는데, PCE 지수 큰 폭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되었는데, 앞서서 발표된 이제 CPI 지수 선반영된 부분과 또 이제 미국 증권 전문가들이 이제 두려운 수준은 아니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또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하락을 하기도 하는 등 3대 지수 모두 이제 소폭 상승을 마감을 했었죠. 6월 중순에 이제 15일, 16일 현지 시각이 되겠습니다. FOMC 통화정책 회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금주에도 관심을 가지고 또 주목해야 하는 이슈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고, 영상 후반부에 이제 여행 관련주에 대한 설명도 제가 해드리려고 하니까는요, 중간에 끊지 마시고 끝까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5월 고용지표 개선폭, 이 부분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FOMC 통화정책 회의가 6월 중순에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이 고용지표 개선폭 이런 부분들 가지고 어떤 코멘트를 내놓을지, 또 지금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재확인되었다라는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 부분이 좀 우려가 완화되어질 부분, 요인, 포인트,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제조업 지수 관련해서 드린 의견도 있었죠. 지난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먼저 6월 4일이에요. 고용지표는 6월 4일 발표가 되고, 제조업 지수는 내일입니다. 6월 1일 발표가 되는데, 먼저 비농업 고용자 수 증가가 전월 예상을 좀 크게 하회를 했었어요. 26만 6천 명. 그래서 이번 증가폭에 좀 주목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실업률은 전월 6.1%에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는데, 실업률이 하락한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죠. 경기 회복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체크해야 하는 사항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6월 1일 제조업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주요 국가는 어딜까요? 미국, 중국, 유로존이 되겠죠. 그래서 6월 1일 미국의 5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지난 4월에 60.7로 좀 하락을 했었어요. 이번에 이제 반등을 할지 여부에
관심, 제가 지표도 보여드린 바 있었는데 반등을 할지 여부에 관심을 갖고 좀 보실 필요가 있고, 6월 1일 같은 날짜 한국 증시는 이제 장중에 발표가 될 겁니다. 중국의 5월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되는데 전월 51.9로 최근 하락세에서 이제 중국이에요. 51.9. 최근에 하락세에서 반등 후에 이제 향방의 관심이다. 이제 추가적인 개선세를 나타낼지 여부 말씀드리는 거고, 6월 이제 유로존이죠. 유로존 5월 마켓 제조업 PMI가 전월 62.9에서 소폭 이제 하락이 좀 예상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표가 좀 혼조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증시의 뚜렷한 방향성을 잡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불확실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OECD에서 이제 5월 31일 오늘인데요. 현지 시각이죠. 그래서 경제 전망 보고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지난 3월달 세계 경제 전망치를 21년 5.6% 상승 전망, 2022년에는 플러스 4%로 상향 조정 후에 근본의 조정 방향에 관심을 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향입니다. 방향. 조정 방향에 관심을 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요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바이든 행정부 공급망 점검 결과 공개 여부 및 공화당과 인프라 법안 협상 지속, 요 부분이 조금 이제 이번 주 중요할 것 같은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4일 대통령이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4가지 핵심 산업,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히토류 공급망 점검을 지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 24일에. 그래서 지시한 지 100일이 지나는 시한이 금주에 도래를 해요. 그래서 검토 결과 공개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좀 갖고 계셔야 되는데, 그리고 또 바이든 행정부 이제 금주 인프라 투자 법안 관련해서 공화당과 협상을 재개해서 진전을 모색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제 정부가 당초 2조 2,500억 달러 수준에서 현재 1조 7천억 달러 수준은 이제 좀 축소를 시켜놓고, 공화당은 지난주 9,280억으로 상향 제안을 했는데 양측 간 이견이 좀 상당해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오늘 이제 그 주말에 있었던 내용들을 좀 이제 올려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구인난 해결을 위해서 임금 인상안 촉구,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백신 여권 검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인프라 투자 요 축소되는 부분에 그 통신하고 건설 인프라, 오늘 두산중공업도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 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제가 따로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신 장비주 보유하셨거나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놓치지 말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 4개 핵심 산업 공급망 점검 결과에 요 공개 여부에 따라서 미중 관계에 대한 변화, 요 지금 한국은 중간에 껴있잖아요. 껴있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주목해서 좀 이번 주 체크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이제 FOMC 통화정책회의 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페드 연준 베이직 발표가 6월 2일에 있습니다. 6월 2일. 그래서 지난 4월 경제가 완만한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게 있는데, 근본 변화에 관심이 좀
가는 상황이고요. 4월 FOMC 의사록 내용 중 기억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산 매입 축소론의 필요성에 있어서 이제 소수 의견이 제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월 현지 시각 15일, 16일 FOMC 통화정책회의, 이게 한국 시각으로는 이제 17일 새벽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이 블랙아웃 기간도 이제 포함이 되고 있고 해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서 증시 방향성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서 종목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지수 한번 보고 여행 관련주들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 보시면 제가 무료 오픈 채팅방에서도 이제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과매도 신호가 발생된 이후 풀리고 나서 지금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좁은 밴드 지수 구간 안에서 횡보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금 3200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좀 뭐랄까요, 거래량 증가도 필요하고 조금 투자 심리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아마 6월 FOMC 통화정책회의 그 결과 내용,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에 대한 부분들 이제 연준 이사들, 주요 인사들이 계속 일시적이다라는 의견을 내놓고는 있지만,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게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니까는요, 6월 중순까지는 기본적인 지수 흐름은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횡보 흐름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건 또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이제 다시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되겠어요. 지수도 3200포인트면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 이런 부분들이 개별 종목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제 특히 이제 상반기가 끝나는 시점이잖아요. 6월 달서부터. 이제 그렇게 보면 2분기 어닝 시즌과 함께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추격 매수보다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은 섹터, 업종, 종목군으로 좀 종목을 압축해 가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행 관련주들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는데,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는 오늘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이면서 연일 이 급등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5월달 들어서 가장 강한 시세 분출을 뿜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 카톡에서 제가 전해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백신 접종 확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주말에 이제 오늘 아침에 무료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린 내용이지만은 유료방 회원님들한테는 일요일에 이미 이제 올려드렸던 내용인데, 미 국토부 장관이 국제 여행을 위한 백신 여권 검토, 이 백신 여권에 대한 내용은 지난 5월 초순 4월 말 이때쯤에 아마 제가 GK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 당시에는 좀 부정적이었어요. 최근 국제사회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들에 대한 백신 여권을 보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건 이제 지난 내용이죠. 지난 내용. 영국, 스페인 등은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형태의 여권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 당초 미국은 백신 접종 상태를 확인하는 문서를 제작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나, 미국인 여행객이 백신 접종 상태를 보여주는 옵션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가 설정한 입국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시사했다라는 내용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월요일 증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오늘 당일에만 이제 15.85% 고가 기준으로는 거의 뭐 23.24%까지 올라갔는데요. 참 좋은 여행뿐만 아니고 뭐 모두 투어, 노랑풍선, 하나 투어 이렇게 여행 관련주들 계속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증시 대응하는 데 있어서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주가가 이렇게 강세 흐름을 보이고 난 이후에는 무엇을 또 주목하게 될까요? 적정 주가는 도대체 얼마냐, 지금 이제 고평가 구간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냐, 또 시세 차익에 대한 차익 욕구, 이런 부분들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죠. 이격이 벌어질수록 해서 이미 놓치신 분들은 신규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고, 보유자분들은 홀딩을 이제 익절을 하는 이제 보유 기준을 가지고 이제 홀딩을 해 가시는 것이 이제 추세 추종, 수급 체크와 함께 추세 추종으로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의 핵심이 되겠는데요. 주간 흐름으로 보면 지금 뭐 저항 부분을 거의 뭐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8년도 최고가 이 수준을 이제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고 굉장히 강한 시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조금 더 이 차트는 좀 길게 시세 흐름을 긴 흐름에서 돌려놓고 보면 역사적인 고점 부근에 올라와 있는 것이 확인이 되시죠. 네. 여기에서 실제로 여행객이 이제 해외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이런 용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실제로 여행객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기대한 만큼 늘어는 나겠지만 기대한 만큼 늘어나지 않는다면 가격 조정을 받는 것은 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인 고점 수준에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밸류에이션 요 부분도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참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신규 접근을 하시려는 분들은 여행 관련주 말고도 경제 정상화에 대한 부분이 아직 반영이 안 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가실 필요가 있겠고, 그 부분은 제가 중간중간 오픈 채팅방, 무료 오픈 채팅방에서 좀 힌트를 드리고 있는데, 제 영상 더보기 보시면 카톡방 입장 링크가 있어요. 카톡방 입장 링크가 있고 클릭하시면 2525 참여 코드는 2525번이 되겠습니다. 2525 누르시고 카톡방 찾아오시면 중간중간 제가 드리는 힌트를 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보유하신 분들은 기술적으로 익절하는 가격을 잡으실 수도 있겠고, 또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여행이잖아요. 여행이다 보니까는 한국관광공사 꼭 가셔가지고 한 번씩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매월 말일에 한국관광 통계를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달 통계는 6월 말에 발표가 될 거예요. 6월 말에 발표가 될 텐데, 엑셀 자료를 이제 다운 받아서 보셔도 좋고요. 앞에 요약된 내용을 보셔도 좋은데요. 자, 방한 외래 관광객 이 부분 이제 4월달 결과 자료죠. 5월 31일 10시 58분. 예. 오늘 날짜예요. 굉장히 따끈따끈한 공표 자료가 되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 투자자라면 이런 부분은 필수적으로 좀 체크해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게 되겠는데요. 제가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이렇게 확대를 해서 놓고 보면, 자, 뭐라고 써져 있냐 하면 4월은 코로나19 기저효과로 전년 통월 29,415명 대비 138.4% 증가한 71,112명이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한국으로 들어왔고, 국민의 해외 관광객은 4월 전년 동월 31,425명 대비
126.9% 증가한 71,302명이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입국한 것보다 출국이 좀 더 많네요. 그쵸? 한 1,000명 조금 넘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 5월 통계는 언제 발표된다고요? 6월 말일, 6월 30일 정도? 이 부분에 근처해서 발표가 될 거니까는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기술적으로 여행주들 기술적으로 보유 홀딩 가격을 좀 잡아놓고 홀딩에 가시면서 6월 말에 5월 관광 공사 가셔가지고서 여행객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갔는지 확인을 해 가시면 실적이 대략적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분명히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기대감이 반영되는 구간에서는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실제 기대감에 충족이 되는 결과가 없다면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관광 통계 자료 확인해 가시면서 기술적으로 홀딩하는 가격을 잘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무료 오픈 채팅방에서 이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시세 흐름은 체크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얼마에 사세요, 파세요 이런 말씀을 해 드리지는 않지만 추세 흐름, 수급과 함께 시세 흐름은 제가 체크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행주들 가지고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오셔서 좀 질문을 주시면 제가 시세 흐름 좀 정확하게 추세를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과 함께 여행주들 관련해서 좀 체크하셔야 될 부분들, 확인하셔야 될 부분들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자,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통신 장비주 또 인프라 관련된 소식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좀 기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